안녕하세요. 양심중고차의 진영입니다. 자, 오늘 그 차 본다 중고차 미리 보기를 의뢰하신 분 차를 보러 왔습니다. 2018년식 더뉴 카니발이고요. 가솔린 9인승입니다. 노블레스 등급을 가지고 있고 12만 9천 킬로를 탔는데, 이 차를 구매하기 전에 저한테 먼저 이 차 상태가 어떤지, 성능 기록부에 나와 있는 사고 유무, 그 다음에 성능 기록부에 나와 있지 않는 실제 차 상태,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려고 왔습니다. 이거 좀 차 확인하고 가능하면 시운전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자, 이제 시운전 마치고 그 다음에 차량 하부까지 다 떠봤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제 매매단지에 다시 복귀하는 도중에도 시운전을 계속 하고 있고요. 먼저 이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. 지금 이 차는 3.3 가솔린 엔진이죠. 그래서 주행감이 굉장히 좋아요. 그리고 9인승의 이 차를 끌기에 그렇게 막 과속을 하거나 아주 막 타이트한 운전을 할 게 아니라면 뭐 토크도 충분하고요. 저는 괜찮다고 봐요. 한 가지 조금 걸리는 건 디스크 런아웃이 있어요. 브레이크를 밟으면 앞에 디스크가 좀 살짝 휘어가지고 브레이크가 조금 떨어요. 근데 그거는 치명적인 결함이 아니라는 거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. 이 디스크 런아웃 같은 경우는 여름에 어떤 차든 간에 바퀴에다가 먼저 물을 뿌리거나 뭐 요럴 때는 순간적으로 냉각이 되면서 브레이크 디스크가 약간 휘어버려요. 근데 그런 상태에서 타고 다녀도 브레이크를 잡는데 문제는 안 되지만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페달이 조금씩 떤다.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도 떱니다. 아주 심하게 떠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디스크를 교환하는 게 좋겠다 할 정도로 떨기는 해요. 그 이외의 부분들은 사실 뭐 제가 크게 이질감이나 이런 걸 못 느꼈어요. 그리고 노블레스 스페셜이다 보니까 옵션이 굉장히 다양하고, 그리고 키로수 대비 보통 이런 가죽 핸들 같은 경우 왼쪽 손 있는 부분이 잘 까지거든요. 그리고 땀이 많으신 분들은 여기에 소금이 묻어가지고 하얗게 변질되기도 해요. 근데 그런 거 없이 보존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. 이 차 같은 경우 제가 차량 하부를 떠봤는데요, 제네시스에 들어가는 람다2 엔진 같은 경우 오일 필터 하우징이 밑에 달려있어요. 약간 조수석 앞바퀴 밑쪽에 그 프론트 카바 쪽에 이렇게 달려있는데, 이 차주 딜러분이 그거를 교환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거기서 오일이 좀 새서 그거를 교환하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. 자, 그거는 됐고요. 프론트 카바 쪽에서 누유는 없고 로컨 카바나 이런 데서 누유가 전혀 없습니다. 그리고 이 차가 단점 중에 하나가 오일 컨트롤 밸브가 양쪽 엔진에 오일 컨트롤 밸브가 캠 샤프트 위쪽에 달려 있는데, 그쪽으로 오일이 타고 올라와서 전선을 타고 올라와가지고 ECU까지 그 오일이 적셔가지고 ECU가 뻥나는 경우가 많아요. 오일 컨트롤 밸브는 오일이 묻어있지는 않고 그냥 먼지 때 정도만 묻어있었고요. 한 가지 특이점은 이 차는 EPS 핸들이 아니에요, 여러분. 이거는 그냥 파워 스티어링 핸들이에요. 그러니까 오일이 들어가는, 파워 스티어링 오일이 들어가는 방식이거든요. 근데 밑에서 딱 떠봤는데 앞쪽 서브 프레임 쪽에 누유가 뭐가 오일이 이렇게 약간 맺혀 있더라고요. 안 보여. 이렇게도 안 보여. 혹시나 이게 EPS 핸들이 아니라 파워 스티어링 핸들인가 하고 이 오무기아 쪽을 딱 봤더니 오무기아가 파워 스티어링 핸들이 들어가더라고요. 근데 파워 스티어링 펌프가 안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한참 찾았거든요. 파워 스티어링 펌프가 어디 달려 있냐면 그 조수석 앞바퀴 위쪽, 그러니까 그 엔진 오일 필터 하우징 위쪽에 잘 숨겨져 있어요. 그래가지고 잘 제가 못 봤는데 파워 스티어링 펌프 쪽에서 오일이 좀 셉니다. 오일이 새서 그게 한 방울씩 이렇게 뚝뚝 떨어져가지고 그 조수석 앞쪽 서브 프레임 쪽에 오일이 떨어져요. 그거는 아마 차주님이랑 상의를 좀 하셔서 수리를 받거나 뭐 어떻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매매단지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평을 한번 해볼게요. 모든 시운전하고 차량 하부까지 다 확인을 했습니다. 자, 먼저 이 차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 맞아요. 근데 이제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 저도 그렇겠지만 도색이 당연히 들어가겠죠. 이 차는 운전석 교환된 건 아무것도 없지만 운전석 앞도어, 그 다음에 뒷도어가 도색이 들어갔습니다. 도색이 들어가는데 약간 퍼티, 우리 바다 입힌다고 하죠. 퍼티를 입힌 다음에 도색을 했어요. 근데 퍼티 자국이 조금 납니다.
근데 그거는 이 퍼티를 입히면 어쩔 수가 없이 자국이 좀 남을 수밖에 없어요. 그쪽 도색이 좀 티가 나고요. 조수석 쪽 뒷문짝, 뒷도어 쪽도 도색을 했습니다. 네, 저쪽은 조금 퍼티를 조금 두껍게 입혔어요. 지금 앞 타이어 같은 경우는요 235 시리즈가 껴져 있는데 앞 타이어 같은 경우는 트레드가 한 50% 정도 남아있고, 그 다음에 뒷 타이어 같은 경우는 한 30에서 40% 정도 트레드가 남아있습니다.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운전석 그 뒤 휀다 있죠, 뒤 휀다 쪽도 도색이 같이 들어갔습니다. 저 휀다 요 앞쪽 부분 있죠, 요 부분이 퍼티를 입혀가지고 요 부분이 같이 도색이 들어갔어요. 자, 그리고 먼저 이 차는 GDI 엔진이 맞습니다. GDI 엔진이 맞은데 3.3 람다2 GDI 엔진이죠. 근데 얘는 핸들이 EPS 핸들이 아니고 파워 스티어링 펌프가 들어가는 핸들입니다. 요 파워 스티어링 오일이 여기 있죠. 프론트 카바 쪽에서 누유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. 전혀 보이지 않았고,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오일 컨트롤 밸브 55V 밸브가 양쪽에 이렇게 있죠. 여기 하나 있고, 그 다음에 이쪽에 하나 있습니다. 이쪽에 살짝 기름때가 살짝 묻어 있는데, 예전 차들 같은 경우 이 오일 컨트롤 밸브에서 이 오일이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이 전선을 타고 내려가서 그렇게 해서 이슈가 뻑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, 지금 오일이 막 묻어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. 요게 그래도 개선이 됐는데, 그래도 요건 단점이에요. 그 다음에 연료 펌프 있죠, 고압 펌프 이쪽에서의 누설도 없습니다. 그리고 차주분이 요 오일 필터 하우징이 저 밑에 달려 있어요. 그래서 위에서는 안 보이고 저 밑에서 보이는데, 오일 필터 하우징을 교환하셨고, 엔진 오일 필터 하우징을 교환할 때 오일팬 실링을 같이 교환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그 다음에 파워 스티어링 펌프 있죠, 파워 스티어링 펌프가 저 밑에 달려 있어요. 여기서는 안 보여요. 저 밑에 달려 있는데, 그쪽에서 파워 스티어링 오일이 한 방울씩 똑똑 떨어져 가지고 이 서브 프레임, 프론트 서브 프레임 이 조수석 쪽에 똑똑 떨어져서 오일이 묻고 있어요. 그래서 그 오일이 약간 좀 흥건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젖어서 그 오일이 좀 맺혀 있습니다. 그거는 차주 딜러분이랑 상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나머지 부분들은 뭐 사소한 부분들이고, 제 성향상 옵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보다는 실제 차 상태가 어떤지, 그 다음에 얼마나 상품용으로 잘 만들어져 있는지, 그리고 이게 개인 거래든 딜러 거래든 차주의 성향에 따라서 자동차를 얼마나 성의 있게 만들어 놓느냐 안 만들어 놓느냐 차이가 있거든요. 요즘은 대부분의 그 딜러분들이 워낙 매너가 좋으셔가지고 정말 성의 있게 자동차를 잘 만들어 놓으세요. 근데 일부 수도권 지역 있죠, 수도권 지역의 일부 딜러들 같은 경우 워낙 자동차 매입을 좀 높은 가격에 매입을 하다 보니까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많이 없는 거죠. 그래서 대충 광택이나 세차만 놓고 그냥 오일 뭐 질질 새도 그냥 그렇게 놓고 파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근데 지방은 그렇진 않아요. 뭐 최소한 제가 있는 대전 지역에는 그래도 매너 있는 딜러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. 성능 기록부에는 파워 스티어링 펌프에서 오일 누유가 안 찍혔거든요. 근데 실제로 보니까 파워 스티어링 오일에 누유가 좀 있습니다. 이건 미세 누유가 아니라 누유예요. 요거는 뭐 알아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차 본다 중고차 미리 보기였습니다.